근데 제가 10년간 부자이면서 엘리트인 사람들 집에 갔을 때 이게 없는 걸 본 적이 없어. 이 책이. 있으셨죠? 저 있어요. 이게 명저다 보니까 이게 서로 읽고서 약간 추천해가지고 스테디하게 팔린 책이에요. 저는 이런 거를 봐야 되지 않나. 이것도 자기계발서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기계발서적들은 특징이 방 청소를 열심히 하면 뭐 부자가 된다. 뭐 예를 들어 이런 책. 스틱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런 책이 아니죠. 클루지를 본다고 돈이 벌린다 이러지 않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다. 그냥 그 사실만 딱 얘기하는 거. 그런 책들이 오히려 자기계발에 더 가깝지 않나. 그쵸. 그런데 그것도 자기계발이잖아. 그거는 이제 약간 말장난식으로 범주를 높이면은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자기계발서적들은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뭐 하면은 성공한다. 뭐뭐 하면 역행해서 경제적 자유 얻는다. 역행한다 이런 거. 맞아. 여러분들 kit고잉 사지 마세요. kit고잉을 살 돈이면 그릿을 사겠어. 역행자도 그냥 읽지 마세요. 팔 만큼 판 다음에 이 소리 한다. 네, 20만 부 돌파. 축하드립니다. 이번에 북콘서트 하신다면서요? 맞습니다. 책을 2권 가져왔어요. 2개가 좀 다른데 둘 다 스틱입니다. 너 한번 본격적으로 해볼까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게 막 돈 벌어다 주는 책도 아니고 뭔데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스틱이라는 책이 저의 인생 책 중에 하나거든요. 모든 거에 다 쓰인다고 생각을 해요. 여자친구를 만날 때도 한 문장과 한 단어로 꼬실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제품을 팔 때도 사실 한 문장이 되게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누구와 친해질 때도 첫 마디가 되게 중요한 때도 있고, 저희 처음 만난 것도 제가 메일을 딱 하나 보냈어. 그 제목을 되게 자극적으로 했어. 그런 식이라던가, 아니면 우리가 연봉 협상할 때, 취직을 할 때, 그러니까 모든 거에서 스틱이 저는 다 쓰인다고 생각해요. 이상한 마케팅도 어떻게 보면 스틱을 되게 잘 활용하는 회사기도 하고, 썸네일에도 쓰이고, 그냥 인생에서 모두 다 쓰이기 때문에 이 책은 무조건 자기계발서적 백날 읽는 것보다 맨날 뭔가 기도하기보다는 이런 책을 봐야 되지 않을까. 이 책의 이제 가장 큰 장점은 그런 거죠. 언어가 아니라도 쓸 수 있다. 마치 언어에 관한 이야기처럼 써있지만 단순하게 해라, 의외성을 자극해라, 구체적으로 표현해라, 신뢰를 줘라, 감성을 움직여라, 스토리를 가져라. 이 모든 것이 사실 비언어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디자인이나 영상에서도 쓰이겠네요. 네, 영상에서도 쓸 수 있고, 우리가 어떤 행동, 몸짓 그런 것들, 신사임당 초기에 사용했던 전략 중에 하나가 여기 들어있어요. 바로 의외성. 왜냐면 그때 돈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뭐 롤렉스 감고 있고 이렇게 양복 입고 팔짱 끼고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한테 패턴화 돼 있어요. 돈 얘기해? 저 패턴화. 근데 그거를 넘어서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냥 내복을 입고 했죠. 유니클로 내복. 불매돼가지고 제가 다른 내복으로 바꿨었습니다. 한동안. 근데 저도 이 의외성이라는 걸로 저는 인생을 역전한 케이스예요. 뭐냐면은 제가 이별상담 아트라상으로 성공했잖아요. 제가 24살 겨울에 이제 이별상담 사업을 준비를 해서 시작을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문제일까? 그래서 문구를 맨 앞에 걸 하나 바꿨어요. 종업자랑 함께. 뭐라고 바꿨냐면은, 보통 이별상담 업체들은 다 우리한테 제발 오세요라고 막 빌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반대로 가보자. 의외성을 줘보자. 이별했음에도 아트라상을 모른다면 당장 나가주세요. 이게 이제 문구였어.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아니 다들 자기들한테 돈 쓰게 하려고 안달인데 얘는 모르면 나가라니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이제 이렇게 의외성을 주고서 수요가 폭발하면서 성공을 거뒀었어요. 대단하네. 한국의 앤드류 테이트잖아요. 뭔 소리. 자드류 테이트. 그래서 제가 유튜브 2019년도에 할 때도 제가 댓글에 그런 말이 되게 많았어요. 욕 좀 그만하세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욕을 일부러 했던 게 있어요, 그 당시에. 왜냐면은 대부분의 자기계발 아니 책 유튜버들이 다 너무 지루해. 딱딱해요. 근데 그거를 그냥 욕 아니면 천박한 언어를 쓰므로써 약간 의외성을 둔 거죠. 근데 그게 만약에 진짜 안 통했으면 제가 잘 안 됐겠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잘 됐었기 때문에 추천하는 책마다 다 베스트셀러 올랐고, 그게 이제 의외성을 준 거죠. 그런 식으로 이 책에서는 6가지의 이론을 이용을 한다면은, 네가 뭔가를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을 때, 뭐 팔고 싶을 때, 뭐 아니면 어필을 하고 싶을 때, 매력적이고 싶을 때, 이 6가지 원리만 이용한다면은 네가 모든 거를 승리할 수 있다. 여기서 제일 재밌는 후킹 포인트 이겁니다. 자, 일반인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전문가가 있어요. 마케팅 전문가. 자청이 있어요. 근데 일반인 그룹이랑 마케팅 전문가 그룹이랑 어떤 한 상품에 대해서 카피를 쓰게 했어요.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이걸 보게 했죠. 어떤 게 더 매력적이고 창의적이고 이끌리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일반인들이 이 6가지를 어거지로 적용해서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뽑은 카피들이 전문가, 그 집단이 뽑은 카피보다 더 매력적이라는 결과를 얻었단 말이죠. 그만큼 이 6가지가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 마치 이제 유튜브 고수랑 노아랑 붙었을 때 노아가 이기듯이. 최근에 썸네일을 짜줬는데 조회수가 박살난 거야. 근데 노아를 썼더니 되게 대박이 났어.
감으로 해봤는데 옛날 사람 돼가지고 이제 물러설 때를 아는 자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런 게 바로 스틱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 많이 알잖아요. 박수 칠 때 떠나라. 그런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박수 칠 때 이 뒷모습 무대에서 내려가는 사람들 그 문장이 지금까지도 살아남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방법 그 원칙 그것이 바로 스틱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에서 되게 마음에 들었던 게 그런 거예요. 전 토너먼트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2000년, 2001년 이렇게 각각 가장 유행했던 10개의 단어들이 있어요. 짱, 엽기 이런 것들이 있어요. OTL. OTL 좌절금지. 근데 각 연도별로 10개가 있으면 그 중에 하나만 살아남아요. 그런 식으로 뭉태기를 하면 10년 중에 또 살아남는 탑3가 있어. 100년이면 100년 중에 또 탑3가 있어. 그런 것들의 대표적인 게 바로 속담이에요. 속담이나 아니면 사자성어 이런 것들은 그쵸. 2000년이 넘게 뭐 사면초가 그게 이제 2200년 전 초안지에 나오는 용어거든요. 사방에 뭐가 초나라의 노래가 들려온다 이런 뜻이죠. 맞아요. 되게 스틱되는 용어잖아요. 이 모든 토너먼트에서 승리했던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승리했던 언어들에는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100년, 1000년이 지나도 사람들 머릿속에 계속 각인이 되니까 계속 쓰인 거예요. 그래서 그 원리들을 만약에 공식화한다면 개쩔게 되겠죠. 쩔죠. 그것이 바로 이 6가지 원리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단순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단순하면 좋은가요? 이게 이제 뇌랑 관련된 거죠. 인간이 우리가 이제 한 번에 인지할 수 있는 게 되게 적잖아요. 예를 들어 유튜브 썸네일 같은 경우에 지금 썸네일 클릭하셨던 최근 본 영상을 쭉 봐보세요. 그럼 글자가 10개 이상 넘어가는 게 없어. 근데 유튜브 초보들일수록 이게 많이 쓰려고 그래. 막 썸네일 30단어 있고 또 제목에 20단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표현하고 싶은 게 많은 거예요. 완전히 최소화를 하는 거죠. 이게 리드를 뽑는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메시지에 대해서 하나의 리드를 잘 뽑아내는 거죠. 요즘에 잘 뜨고 있는 꼬꼬무 아세요? 꼬꼬무가 뭐예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해가지고 미스터리한 얘기 막 하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연예인 버전의 디바 제시카예요. 이렇게 해서 설명이 되죠? 그럼 디바 제시카는 그럼 뭐라고 표현할 거냐? 여자가 읽어주는 미스터리 나무위키 이거예요. 그럼 나무위키라는 뭐냐? 네트워크 시대의 브리테니커 여럿이 만드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단어 하나로 그거의 속성을 완전히 얘기할 수 있는 핵심 리드를 뽑아내는 거 이게 중요하다. 그걸로써 어떤 속성 전체를 설명할 수 있는 카피가 돼야 된다. 신사임당 주원규도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 경우엔 그 누구야? 하면은 그냥 사람들이 하는 말 있죠. 사기꾼? 유튜브계의 유재석. 진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 그게 댓글에 앞으로 많아. 더 달려 이게. 댓글에 많아. 그런 식으로 우리가 뭔가를 표현하려고 할 때 굉장히 이제 심플하게 해라. 뭐 예시를 한번 찾아볼까요? 그 스피드라는 영화 있잖아요. 이 책에서 그런 예시로 나와 있어. 스피드라는 영화를 한 문장으로 처음에 이제 피칭을 하잖아요. 할리우드에서 투자를 받으려고. 그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버스를 타고 일어나는 다이아드. 에일리언도 우주에서 일어나는 조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다 그러더라고요. 지난번 우리 썸네일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은 우리 썸네일이 이제 부자들이 누구나 갖고 있는 책이고 300억 이상 부자들이 뭐 한 10명이서 그 사람들 집에 갔는데 다 그 책이 있었어. 예를 들어서. 그럼 그거를 한마디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그냥 부자들 안방에 가면 이 책이 있더라고요. 심플하잖아요. 그것도 이제 안방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부자들 방, 집이라고 하는 것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구체성을 또 응용한 거긴데 이게 완전 심플하게 가는 거를 이제 단순성의 원리다. 두 번째, 의외성. 두 번째는 뭐냐면 패턴 파괴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 사람들은 범주화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 그래서 범주에서 벗어난 체스 말을 보고 프로 기사라도 외우는 말의 위치 개수가 일반인보다 적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그냥 이렇게 체스 말을 보고 외우는 거랑 프로 기사가 보고 외우는 거랑 외울 수 있는 체스 말의 개수가 훨씬 많아요. 왜냐면은 어떤 경기를 하던 중간에 나온 장면이라면 그거를 패턴화 시키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패턴과 관계없이 무작위로 섞게 되면은 외울 수 있는 개수가 일반이랑 크게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범주화 되어 있다는 거죠. 사람은 뇌를 적게 쓰려고 하기 때문에 인지적 구두쇠라 그래요. 사람은 이 인지 능력을 구두쇠처럼 아끼고 싶어 한다는 거죠. 게을러 빠졌다는 거죠. 그 범주화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 그러려면 패턴이 아닌 뭔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에도 2019년 처음 등장했을 때 제 유튜브 썸네일이 연봉 10억 어쩌고저쩌고 했어요. 괜찮았어요. 뭐 근데 지금 연봉 10억이라는 단어를 쓰면은 조회수가 절대 안 나요. 왜냐면 너무 많이 쓰였기 때문에. 저 이후에도 따라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패턴 파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거 월 1000만 원이었죠. 월 1000만 원. 월 1000만 원도 이제 아예 안 통하죠. 아예 안 통하지 이제는. 지금 패턴이 뭔지를 알아야 돼. 맞아. 지금 패턴
패턴이 뭔지 모르면 그걸 파괴할 수가 맞아, 없어요. 맞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번 영상을 기반으로 생각을 한다면 부자 되려고 한다면 당장 핸드폰부터 끄세요. 이게 패턴이란 말이에요. 근데 핸드폰 붙들고 있을수록 부자가 되는 이유는 이건 패턴 파괴지. 밥을 먹으면 살이 찌잖아요. 밥을 먹을수록 살이 빠지는 방법, 패턴 파괴지. 그런 썸네일도 잘 통하던데. 의사들, 변호사인데 되게 이제 돈을 못 벌어요. 이런 썸네일. 원래 많이 벌 것 같다는 기본적인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패턴 파괴. 이력서를 낸다거나 어떤 제안을 한다거나 그때도 제목에 안녕하세요 누구누구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아예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려면 패턴인 척 하다가 그 사람이 이탈하기 전에 뒤집기가 빨리 나와야 돼. 그럼 리드를 숨기려고 하는 것이 망하는 지름길이래요. 그 중요한 거를 계속 숨기고 싶어 하는 본능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여기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개발이나 이런 정보 관련된 유튜버들은 대부분 초반에 좀 결론을 어느 정도 얘기를 해주면은 조회수가 나오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이제 구체적이어야 된다. 구체성이라는 게 진짜 구체적으로 얘기하라가 아니라 이미지화를 시켜라라고. 이미지가 느껴지도록. 제가 아트라상 상담했을 때 제가 상대했던 그 고객들이 뭐 거의 한 10,000명이 있다고 치면 그 사람들이 가끔 와서 뭐 돈 많이 썼어요 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한 분이 딱 이런 얘기를 했어. 아마 자청님 지금 차 갖고 계신 거 앞쪽 왼쪽 한 바퀴는 제가 만들어 드렸다. 되게 이미지화가 탁 각인이 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오래 남는 언어들은 대부분 이미지화가 되게 잘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신포도 이야기. 여우가 포도를 보고 먹으려고 하다가 너무 머니까 아 저거 신포도였을 거야 라고 합리화하는 거. 그 이미지가 딱 그려지잖아요. 뭐 아니면 토끼와 거북이. 너무 이미지가 선명하게 그려지기 때문에 맞아요. 이게 몇백년 천년 내려오는 거고. 토끼와 거북이도 패턴이 있는데 뒤집었잖아요. 거북이 당연히 지는데 거북이가 이기잖아. 그러네. 그거를 섬세하게 표현해줘야 된다는 건데 문제는 이게 너무 어려워요. 첫 번째 우리가 단순화된 핵심 문장 안에서 딱 뽑아줘야 되는데 그거를 이미지적으로 빵 각인시켜줄 만한 뭔가 와우 포인트가 있어야 되고 뻔하지 않아야 돼. 살찔수록 더 매력적인 여성이 되는 5가지 이유. 너무 좋다. 그 대박 날 것 같은데요? 패턴을 이렇게 적고 그 다음에 그거에 반대되는 그냥 말을 써버리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워낙 또 이성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무슨 소리야 또. 이런 파닥파닥 낚이는구만. 나 방금 전에 깜짝 놀랐다. 이거 낚싯대 이 휘는 느낌이 와. 돈 이런 거에는 자극을 안 받아요 이 사람이. 잠깐만. 네, 친구를 찾습니다. 네 번째 원칙. 네. 신뢰의 원칙. 이 책에서 예시들이 약간 좀 공감이 안 될 때가 있는데 명확하진 않은데 이 레이건 대통령이 당선될 당시에 이제 상대방 쪽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얼마나 경제가 지금 안 좋은지에 대해서 도표와 수식으로 그걸 계속 발표를 했어. 근데 이제 이 레이건은 그 다음에 나와서 한마디를 해요. 뭐요? 여러분 4년 전의 살림살이와 현재의 살림살이가 어떠시냐 그 한마디를 했더니 사람들 마음속에서 4년 전과 지금을 비교하면서 나아진 게 없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당을 바꿔야겠다라고 이제 한마디로 이용했다는 이제 예시가 나와요. 저는 권위자 하면 딱 생각나는 게 그런 거. 의사 선생님들 여에스더님 권위자죠. 유산균 하면은 그냥 다른 사람이 파는 유산균보다 여에스더님의 유산균이라고 그러면 확 와닿지 않아요. 카피로 쓴다면 안과 의사의 90%는 이 렌즈를 씁니다. 이재용 립밤 같은 거 이렇게 딱 이렇게 하면은 그 립밤을 막 다 사가. 그래서 이상한 마케팅에서 어떤 하나의 카피를 봤는데 의사 선생님이었는데 이 라식 수술 제 아들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컨텐츠 인기 많아요. 인스타그램에서도 자기가 피부과 알바라고 하면서 피부과 알바는 화장품 다 이거 쓰는데 막 이렇게 껴넣잖아요. 신뢰성이 있는 컨텐츠들이 살아남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또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그래서 말하는 신뢰성 중에 하나는 그냥 경험. 마케팅 회사로 예를 들면은 마케팅 회사는 기본적으로 상대 쪽에서 신뢰하지 않는 게 있어요. 왜냐면 마케팅 회사들은 보통 잘 못해요. 일을. 저도 이제 사업자였을 때 그 마케팅 회사를 못 믿는 것들이 되게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의 그 감정과 나도 의뢰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마음에 안 들었고 이런 것들이 마음에 안 들었고 그래서 그냥 마케팅 회사를 만들어 버렸다. 이제 이렇게 구체적인 스토리로 가버리니까 상대방 쪽에서 굉장히 신뢰를 하고 틱되는 게 있더라고요. 맞아. 이게 내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그 마케팅 회사와 나는 적 아니면 상대방이 나에게 돈을 뜯어갈 수 있는 사람. 근데 그게 아니라 나도 원래 사업자였고 지금 그 마음을 너무 잘한다 라고 하면 이제 라포르가 쌓이는 거죠. 5번째, 감성을 움직여라. 이거 너무 중요해. 너무. 제일 중요하죠 사실. 똑같은 결과라도 감정 상태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유튜버들도 보면은 신사임당이 되게 잘 됐는데 그거를 따라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구독자는 막 30만, 50만, 60만인데 사실상 팬층은 없어. 이런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옛날 자청할 때도 확실히 이게 팬층이 정말 강력했어요. 근데 요즘은 유튜브도 잘 되고 했는데 옛날만큼 막 그런 느낌이었어. 그래서 저는 그 이유를 요즘 분석을 했거든요. 왜요? 스토리를 요즘 말 안 하는구나. 옛날에는 영상을 찍을 때 찐따 오타쿠였는데 이렇게 됐다 하니까 이게 이제 좀 더 감정을 움직이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책 얘기를 그냥 둘이 나와서 얘기를 해버리니까 맞아. 어떤 감정을 좀 못 움직이다 보니까 이게 조회수나 어떤 그런 거는 잘 나오는데 팬덤을 더 확실하게 만들려면 상대의 감정을 뭔가 슬프게도 했다가 기쁘게도 했다가 이 인간미를 보여줬다가 그냥 그거를 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사임당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맨날 지겹게 얘기하는 거 PD에서 200만 원 벌다가 뭐 어쩌고저쩌고 지는 뭐 특별한 얘기 하는 거. 맨날 나는 그 오타쿠 사진 너무 많이 봐가지고 가족 사진 같아. 그 안경 끼고 막 이러고 있는 거. 그래서 이 신사임당도 창업 다마고찌를 이제 친구였던 사람을 이제 성공시키는 어떤 스토리 이런 것들이 신사임당에 대한 팬층을 더 공고히 했던 게 아닐까. 그 유튜브 잘 되려면 더 도전을 하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또 스토리를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스토리를 좀 재밌게 해야 되는데 다 요즘 내 스토리를 너무 쓰니까. 어떤 걸? 흑수저에서 어쩌고저쩌고 못생겼는데 뭐 왕따였다 지금 잘 됐다. 다 왕따야. 패턴 파괴를 하라고요. 패턴화 돼 있어. 이미 패턴화 돼 있어.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나는 왕따였는데 더 왕따가 됐다. 나 어렸을 때 악플러였고 난 존나 답해버렸는데 그냥 지금 갑자기 성공했어. 아 이게 막장인가? 어쨌든 이런 모든 패턴을 좀 파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패턴 파괴. 너무 지겨워요. 그런 예시가 있어요. 어떤 드릴을 판매하는 회사인가? 근데 이제 사람들이 세우는 전략 중에 하나가 우리 1등이다 뭐 아니면 우리 몇 개 팔았다. 근데 이런 걸 많이 쓴다는 거 저도 자주 쓰는 전략인데 근데 그것보다는 좀 더 감정을 움직이는 게 나을 수가 있다. 이제 예를 들어서 드릴을 사는 사람들 대다수는 집에 벽걸이를 걸으면서 가족과의 뭔가 경험을 맞아, 공유하는 맞아, 경우가 맞아. 많대요. 맞아, 아 그래요? 맞아. 네. 그래서 이제 광고를 뭔가 만들 때 뭐 아빠시죠. 근데 이거 이 드릴로 이제 이걸 뚫어서 액자를 걸면서 그 아이가 기뻐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준다던가. 드릴 왜 사는지 아세요? 왜요? 그냥 앞에 철물점이나 관리실에 불러가지고 한번 뚫어도 되거든. 맞아요. 근데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드릴을 하는 거야. 아 진짜요? 아빠 멋있잖아. 애 장난감도 드라이버로 탁 고쳐줄 때 애가 완전히 막 그럼 좋죠. 아빠 입장에서 그런 거 너무 애가 너무 좋아하니까. 이 감정의 원칙을 쓸 때 원칙 중에 하나는 다수를 등장시키면 안 된다. 그래서 유튜브도 사실 혼자 할 때가 제일 유리한 것 같아 나는. 보통은 혼자 나와서 1대1로 대화할 때 또 둘이 되면 살짝 불리하고 3명, 4명 그래서 4명 등장하는 유튜버들 중에 잘 되는 경우가 되게 드물어요. 3명도 조금 드물고 예를 들어서 어떤 주장을 해 막 어떤 소를 보호하려는 어떤 캠페인을 벌여. 근데 그때 사람들을 설득할 때 생각해봐라 2만 마리의 소들이 죽을 때 얼마나 슬프겠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것보다 주인공과 한 마리의 소를 등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 맞아 특별해지지. 그 둘이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맞아, 서로 맞아. 커가면서 막 장난치고 막 개울가 가고 얘가 막 장난치면서 막 기대면서 막 애교 부려. 근데 이런 애가 막 죽는다? 이러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야 댓글에. 맞아, 그러니까 맞아. 더 사람들의 감정을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특별해지니까. 뭔가 감정을 움직이고 싶을 때는 개인 한 객체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우리가 비행기 사고의 조심성을 뭐 하려고 해. 그 연간 몇백 명이 죽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뇌에서 와닿지가 않은 거고 그걸 한 명을 등장시켜서 걔가 이제 뭐 부모님한테 가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갑자기 사고가 일어나면서 그 부모님께 마지막으로 뭐 어떤 얘기를 외치고 죽는다던가. 뉴스와 다큐의 차이죠. 뉴스는 러시아 전쟁에서 러시아군 6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렇게 되지만 거기에 어떤 여성의 이야기. 그래서 영화 같은 경우에도 다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 같고 한 그러니까 명의 더 이야기. 재밌고. 네. 숫자로 보게 되면 되게 무감각해져요. 감정을 움직이려면 클로즈업 해라. 비언어적으로 우리가 촬영을 할 때도 감정을 움직일 때는 클로즈업이고요. 정보를 줄 때는 풀샷이에요. 네. 영상 문법에도 감정적으로 가려면 더 클로즈업. 6번째 스토리. 뭔가요 이건? 우리가 스토리라는 거는 플롯의 다양성이 있을 것 같잖아요. 무한할 것 같잖아요. 근데 스토리를 구성하는 플롯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난관과 시련. 맞아 이거 무조건 있어요. 예, 뭐 이런 것들. 그걸 어떻게 극복하는지. 시나리오 작성법 이런 거 배우거든요. 학교 다닐 때. 그런 플롯에 맞춰서 스토리를 구성하는 연습을 해보면 어떨까. 그 다음에 여기에 그런 플롯에 템플릿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내가 스토리를 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남녀가 만났을 때도 아니면 어떤 영업을 하거나 인간이 사실은 평생을 영업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 어떻게 보면 우리 둘도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거야. 이 유튜브에서 우리 둘에 대한 어필을 하고. 맞아. 그래서 우리가 가끔 자기소개하거나 막 모르는 사람한테 할 때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때 가장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스토리 없이 그냥 정보만 전달할 때가 매력을 가장 죽이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저 작가예요. 사업해요. 그러니까 이러면은 저만 해도 약간 전혀 그 어떤 뭐가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거를 자기소개를 할 때 처음부터 뭐 갑자기 찐따 오타쿠였는데 뭐 어떻게 됐다 이게 아니라 좀 더 서술형으로 내가 원래 이제 이런 거에 관심이 있었는데 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걸 했다 이러면은 이 상대에 대한 좀 더 감정을 느끼고 좀 더 공감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 직원 130명의 뭐 종합 1등 작가다 이 문구가 조금 후킹이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전혀 없더라고. 이게 전혀 스토리라인도 없고 그냥 정보성을 팍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게 대중성을 띠기가 되게 어렵구나. 오히려 처음 본 사람 입장에서 좀 거부감이 들 수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이제 인생을 살 때 인생이라는 건 뭐 영업의 연속인 것 같아요. 취직을 해야 되지, 뭐 아니면 여자한테 어필을 해야 되지, 남자한테 어필을 해야 되지. 신사임당님이랑 친해지기 위해서 저도 어떻게 보면 영업 메일을 보낸 거죠. 3년 전에. 그런 것도 있고, 이 유튜브도 처음에 우리가 어떤 문장을 짤 것인가, 썸네일을 뭐로 할 것인가.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 스틱의 원리들을 담고 있어요. 저희가 이 설명을 잘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스틱덱에 잘 못한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이긴 한데 그치만 인생책이에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 우리가 전달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저희가 지금 6가지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아마 전달을 제대로 못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 스틱 6가지를 못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책에서 밝히고 있기 때문이죠. 대표적으로 지식의 저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왜 이 6가지를 알고 있어도 성공을 못하느냐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나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궁금하시다면 스틱 책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영상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